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풍기 틀으니까 훨씬 시원해. 예. 야, 드디어 이제 그 앞에 그 무엇이었지? 우선 김태읍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그 김태읍을 알아보자가 20몇 장이야. 못해. 김태읍을 알아볼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도록. 김태읍에 대해서 자세히 그 책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책이 요즘에 절판돼서 안 나올 거고, 아무튼 김태읍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PT는 뺐어. 너무 많아. 시험보니까 20몇 장. 미쳤나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1번이야. 1번. 1번에 아까 큰 제목에 이거 있었어 없었어. 그리고 이제 부제가 붙죠. 선문중흥의 경허대사. 뭐냐 선문중흥의 경허대사. 그죠? 부제 1. 근래 조선 불교 선종의, 선종이라 다 써있죠. 중흥조 경허대사 이렇게 써있죠. 근데 원래 중흥 쓸 때 저 중흥 쓰나? 가운데 중자 안 쓰나?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 남이 쓴 거라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무거울 중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놓고 그 다음에 뭐래요? 만근 40년간 내에 있어서 조선 불교의 선종이 일어난 동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경허대사를 첫머리에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요. 만자가 무슨 만자냐? 그것도 참 희한하게 써. 만근이 이 만자가 끌어당길 만자랍니다. 그러니까 근세를 다 끌어당겨서 이런 얘기인가 봐. 옛날 사람들은 이상해. 안 그래? 편한 말을 써야지. 그냥 끌어당길 만자래. 근세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언제까지 끌어당겨? 40년 내. 50년 내에 다 끌어당겨 보면 조선 불교에서 선종이 일어난 그 동기가 뭐야? 경허선사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같으면 누구든지 경허대사를 첫머리에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지금 그 김태읍이 쓴 그대로예요. 미워도 경허대사용. 내용이 아기자기해. 그냥 친근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뭔 이렇게 썼어. 하지만 어쨌든 만근 미워도 경허대사요. 고와도 경허대사래요. 경허대사의 행리야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죠. 행리가 개판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래 조선 불교 선종의 중흥조됨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요. 아마 조선에 승려가 꽤 많지만은이라고 쓴 것 좀 봐야. 많지만은을 저렇게 쓰면 되나? 어쨌든 그렇게 써 있어서 경허대사처럼 부처님의 시접이 뭐예요? 대접을 받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대접, 시접이냐 대접이냐? 부처님의 대접을 받아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경허선사가 뭘로 대접받았죠? 생불로 대접받았다니까. 생불. 그래서
부처님의 대접을 받아본 사람도 없고 경어대사처럼 뭐라는 말 악마 마종이라고 해야 하니요. 경어선사가 뭐라고 대접받았죠? 악마라는 혹평과 함께 그래 안 그래? 악마라는 혹평과 함께 마종이라는 비방을 들은 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비방과 혹평을 다 받았어. 그런데 생불이라는 것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자 싶은 말은 뭐냐? 근래 4, 50년간의 경호선수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나는 생불이라고 받았다가 마종이라고 했다가 악마라고 했다가 비방도 받고 혹평도 받았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기가 이거를 연구해 본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뭐래요? 이처럼 김태읍은 경어의 행리는 어쨌든 그거는 개념치 않더라도 경어의 행리가 좀 그건 상관없고 우리 경어가 명실공히보다 조선불교 선종의 중흥조임을 중흥조가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닌가? 중흥조? 앞에는 무거울 중자를 다 써놔가지고 임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공표할 정도로 경어를 추앙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어처럼 부처님의 대접을 하는 사람도 없고 경어처럼 악마라는 혹평과 마종이라는 비평을 들은 이도 없을 것이라고 그 경어선사의 인물됨을 나름대로 애정어린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 경어의 진솔한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과감 없이 적고 있습니다. 누가? 김태읍이. 또 부제. 왜 그를 부처님같이 존숭하였는가? 인간경어 일대평전의 본문 내용에 어떻게 써 있어요? 그의 법제자 송만공 화상은 경어당 영찬에 선악이 과호불이라고 했죠? 선악은 뭐죠? 선악이 과호불이라고 경어선사가 송만공이가 경어당 영찬에다 썼어요. 그게 과호불이 뭐야? 호랑이를 능가했다 이 말이야. 선악이 선과 악이 호랑이와 부처를 능가했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선하기로는 부처를 능가했고 악하기로는 호랑이를 능가했다 이런 얘기죠. 경어선사가 그걸 누가 썼더라? 그 제자가 썼더라 이 말이에요. 썼어요 이거. 하겠다. 호불이라고 하였다고 하거니와 이 글구야말로 뭐다? 그건 적당해 아니 안 적당해. 이 글구야말로 아주 적당하게 평했다라고 썼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악하기로는 호랑이를 능가했고 착하기로는 부처를 능가했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선악이 경어선사 악하지 않아. 경원이 그 제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다 대고 또 누가 김태읍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글구야말로 뭐래요? 이 글구야말로 정말로 적당한 평이다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가 천만의 말씀이죠. 적당한 평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거를 왜냐면은 경어선사는 절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적당한 아주 딱 맞는 칭찬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무섭기는 악하기는 호랑이를 능가하고 선하기는 부처를 능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기로 말하면 부처님보다 더 선했다는 거고 악하기로 말하면 아주 악종이다 이런 얘기 호랑이보다 더 악독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 경어선사 애기 같아. 아주 애기요. 하여간 경어대사는 불교에 대하여 문제의 인물이었고 이런 문제의 인물이었고 세간에 대하여 흥미를 끄는 선사였다 이런 말이야. 흥미를 끄는 선사래죠. 그래서 나는 경어대사를 그려보자고 생각한 지가 퍽 오래였었다라고 써있죠. 경어대사를 한번 그려보자 했대요. 오래지 않은 사이에 경어대사의 평전을 하나 내보려고도 생각하는 바이지만은 평전 하나 내보려고 그러는데 평전 4개 못 냈게.
안 냈어. 신문에 못 냈고 결국은 갔어. 그러니까 평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 이번에는 그의 첫 시험으로 내가 이 대강을 내가 그려보자 해갖고 자기가 뭐랬어요. 대강의 개요를 대개죠 대개 대강의 개요를 그려보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맛보기로 써놓은 거야. 이게 신문에 저기 했어요. 실어서 연재했어요. 신문에 8개월간 열고 연재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경허선사 평전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써봤어 못 써봤어? 못 써봤다니까. 써놨으면 좋겠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에이그. 그래서 나는 연천하고 뭔 천하대요. 또 식천하대요. 그러니까 연배가 나이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 김태엽이 연천하대요. 천박하고 또 이 아는 게 또 식천하고 그래서 경어대사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러니까 연천하다는 것은 나이가 작아서 이런 얘기구만. 나이 차이가 많으냐 하니까 50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못했고 또 뭐 하대. 아는 게 작아서 경어대사를 보지도 못하였고 또는 그의 토학과 선학을 이해할 만한 선공도 없고. 저 선공이 저런 공자를 쓰나? 없고 지식도 뭐 했대. 지식도 없는지라 지식이 짭짤했죠. 그래 그를 그렇게 미워할 바도 없고 또 그렇게 숭배하려고도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내가 대사에게 마음이 끌리는 점은 뭐가 마음이 끌렸을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며 비방하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술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사서 걸머지고 그 경호스님 찾으러 가? 그렇다니까. 그냥 지랄지랄들을 하면서 미워하고 궁시랑대고 막 아주 그냥 혹평을 미워하면서도 비방하면서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 술 받고 간다니까. 왜 술을 받아가지고 갔을까요? 경호선사한테. 또 고기를 사가지고 갔죠? 걸머지고 가서 걸머지고. 왜? 경호선사한테 왜 술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사서 가져갔을까? 병치료 때문에 원하시는. 네, 그건 그건데 경호선사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천장하면서. 그러다가 뭐 받아오면 술 받아오면 이렇게 입을 열어.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스님은 참으로 이상하세요. 왜 그냥 하루 종일 말씀도 안 하시고 이따가 그냥 술을 받아오면은 말을 하시고 입을 여시니까 경호선사가 만공한테 뭐라 그래요? 이봐 만공 이봐. 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봐 만공 야 이 사람아 이봐 만공 이 사람아 뭐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법문은 언제 하는 거야? 법문은 언제 한다? 만공 이 사람아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라네. 맨정시로는 못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근데 나는 이거를 너무나 이해하는 것 같아. 너무나 맞는 말 같아. 법문은 맨정신으로는 못해. 어쨌든 경호성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술을 사들고 오는 자에만 치료가 아니고 술을 마시고 그걸 법문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또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서 주워 들었는지 그 치료할 때 그걸 먹으라 해서 했는지 걸머지고 그를 찾아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며 법을 청해야 안 청해요? 법을 청해야지 그거를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법을 청해야 돼.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 그랬어요? 수연방광친에다가 인연중생 제도하세. 이게 그 말이야. 법문해달라고 찾아오는 쟤한테만 하지 절대로 경호선사는 찾아가질 않았대요.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번덩만덩 청문하고 또
그를 부처님 같이 이렇게 존숭하였는가에 대한 것에 마음이 끌렸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필시 뭐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보면 그는 근데 김태 없으니 너무 웃겨. 이것을 보면 그는, 여기서 그는이 누구요? 경화 스님이겠지 뭐. 미운 짓을 하는 가운데에도 나 안 해. 경화선사가 미운 짓을 많이 했나 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냐 천봉순 때문에 속상해서 개판으로 살았다 어쩔래. 그냥 대충 굴복하려고 했는데 뭐가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맘대로 했다 어쩔래. 이러면서 경호선사가 어긋장을 놔가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는 미운 짓을 하는 가운데도 무엇이든지 내놓을 것이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한, 여기서 무엇이든지 내놓을 것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경호가 온갖 미운 짓을 하고 술 먹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면 뭐가 보여. 선지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지라고 하잖아. 선지. 선지. 선의 아르마리 말이야. 아르마리. 골수. 그래 안 그래요? 뭔가가 있어. 경호선사가. 그래 안 그래? 가만히 보면은 미운 짓은 다 하는데 뭐가 보이더라? 뭐가 보이더라? 선지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요. 뭔가가 있어. 가만히 보면은. 남이 알지 무엇이든지 좀 내놓을 것이 있어. 그분을 보면. 그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뭐가 갖고 있어. 도리가 있다니까. 그게 뭐요? 그게 증득한 바지. 그 도리를 증득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는 행동이 미운 짓은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가 또는 그가 지었다는 우도가라든지 그 밖의 세상을 뭐야? 사상을 풍자한다 그러죠. 우리가 경호선사가 풍자한 식구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세상을 풍자한 식구라든지를 볼 것 같으면 그 의미는 더 웃기는 게 좀 김태우 스님 나오세요. 김태우 스님 좀 봅시다. 뭐라고 써놨냐? 그 의미는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진솔해 이게. 그러니까 미운 것 같다 먹다가 오도가 보니까 이게 세상을 완전히 초타랑 말이죠. 그래서 내가 풍자한 그 글을 보면은 이게 의미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호선사가 헷가닥 뒤져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선지시라고 하잖아. 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뭐해? 알 수가 없지만서도 거기도 없지만서도라고 써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썼어. 다만 없지만 할 때 시옷이 없어. 거기는 써줘야지. 그래서 그것만 쓴 거고, 그 다음에 마치 자세히 의미는 자세히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 같다? 고조사의 선송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고조사의 선송을 본다는 얘기는 옛날 조사들이 쓴 선을 가리키는 글 같다 이런 얘기요.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웃겨요. 김태우 스님도 뭔가는 좀 아는 것만 그래요. 뭔가 알 수는 없죠. 며칠 한번에 여기 왔던 사람 있지 왜? 할아버지 뭔 소리를 내가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말을 하고 있잖아. 속이 시원하고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것 같다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 내가 유래돈한테 15만원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라고 했더니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 할아버지가 딱 이거라니까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속이 시원하고 청량감이 들어가지고 고조사의 선송을 보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하며 그의 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심금을 울려요. 이상해. 울려 안 울려? 이 인간도 경어집을 봤나봐. 선시도 보고 울리는 거로 나는 그를 연구하고 한번 그의 역사를 써서 세상에 소개하려고 하기를 마지 아니한 것이다. 다 쓰기서 그대로 써있어. 한문은 한문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쓴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써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야.
하기로 바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까지 읽어보면 김태읍이가 경허선사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그래서 작정하고 경허선사를 알아보려고 한 거야.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경허선사에 대한 오해가 많고 그러한 마종이라고 하는데 어쩐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바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놓고 뭐래요? 기실은 사실은 이런 얘기야. 기실은 말이지 이번에도 우리 글로서의 그의 일대기를 소설과 같이 쓰려고 했대. 약간 소설 냄새 나왔나?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왜 솔직하냐면 선구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풍자한 선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뭔 뜻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다루지 못한 거는 경허선사의 사상이나 이런 걸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식으로 그 일대기를 꾸며가려고 했지. 소설과 같이 쓰려고 한 것인데 시일이 급박함으로. 왜 시일이 급박해? 비판 잡지에서 빨리 내노래 연재하는데 연재하면은 때 맞춰서 그거 원고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시일이 급박함으로 후일로 미루고 위선이라고 써. 우선 이란 말이야. 위선 대강 이렇게 골자만을 추려서 쓰는 바이거니와 여하간에 또 여하간 나오죠. 왜? 이거를 쓰고 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지? 여하간 대사는 근래에 조선 불교 선문의 중흥구조 됨은 의심 없는 일이라고 믿는 바이다. 이렇게 썼어요. 잘 썼죠. 그래서 보면 이 경허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쓴 사람도 없어요. 이처럼 김태읍은 자신이 유독 경허에게 마음이 끌리는 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허의 행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비방하는 와중에도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람은 술을 마서 고기를 사고 어떤 사람은 걸망지고 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고 법을 청문하고 심지어는 경허를 뭐를 존숭해 부처님같이 존숭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써볼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것을 보면 경허는 미운 짓은 어지간히 하면서 뭔가 비범함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죠. 비범한다는 거죠. 뭔가 이상한 것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도리를 아주 중후한 것이 그런 것이 다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신도 경허선사에 대한 존경심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경허의 오도가 보면 뭐 그냥 싹 완전 가지요. 뿅이죠 뿅. 그리고 뭐 세상 풍자한 식구가 뭐 한두 개인가. 그래서 모르지만 그거를 보면은 고조사의 선송처럼 아주 시원하다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허선사에 대한 흠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경허선사에 대한 뭘 쓰고 싶었더랬죠? 평전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 바빠. 그래서 내가 그냥 아쉽지만 그 원고가 급박해. 그래서 대충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김태입의 인간 경허 내용 속에서 경허선사에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런 검증되지 않는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노출되어 있냐면 김태입이가 사실은 선을 알았으면 좀 더 잘 썼을 거예요. 선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경허선사에 대한 존경심과 그것 때문에 대충 해갖고 그냥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거를 썼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김태읍이 한 업적은 굉장히 많지요. 그냥 비하인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일화라고 하지 일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배경들에 관한 것들을 김태읍이 그때 당시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김태읍의 그 비판 잡지에 보면 어느 곳에서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 중에서 아주 좋다라는 것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김태읍이 그 김태읍 특유의 그 필치가 있어요. 필치가 애기스러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애기스러운 것처럼 진솔하게 이거를 써가면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그 연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를 흠모하는 사람이
소설 형식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이 그 대중의 반을 논란을 몰고 온 그 윤창아가 이거를 인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유감이죠. 유감인데 하필이면 그냥 99개가 다 경어선사 칭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일 부흡제의 신기 불제 부제 울제죠. 이게 울제. 그래서 아까는 무흡이라 그랬는데 아까는 3일 무흡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3일 부제의 신기 유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제목으로 뭐를 달았어요? 경어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다시 김태읍이 쓴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경어대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이제로부터 이 얘기는 82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대사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였는데 이 우동리에서 송두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대대건속이 뭐죠? 아주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대대건속의 문벌로서 또는 천석거부라고 했죠 아까? 부명으로서도 부자의 이름으로서도 또는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의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구척장신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누가 김태읍 아니 송도기가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구척장신이 나왔겠지. 근데 엄마도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다잖아 송도기라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대 건석이야. 그리고 문벌로야. 그 다음에 천석거부야. 부자여. 그리고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 그냥 경어선사랑 똑같다니까. 구척장신의 인기 있는 자로서 전주서는 쥐었다 폈다 하는 인물이었으니 그는 그 대사의 부친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리고 오 마이 갓. 그래서 하고 또 뭐래요. 그리고 송씨의 부인. 송씨 부인이 누구예요? 경어선사 어머니죠. 송씨의 부인은 밀양박씨야. 말했잖아. 밀양박씨인데 거기 그 익산군 왕궁면 그 아래가 여산송씨네 옆에. 여산송씨가 우리 여산율개소 나오지? 가다 보면 여산율개소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냥 아주. 그래서 그 여산이 그 여산송씨야. 그리고 그 옆에가 밀양박씨의 경어선사 어머니 밀양박씨의 집성촌이 있답니다. 신기하지? 그래서 그래 시집을 간 거야. 그래서 힘들다. 그리고 또 송씨의 부인은 밀양박씨인데 이 부인도 짝지둥지 같은 몸매라. 이 짝지둥지가 뭔지 알아 혹시? 짝지둥지가 걸어가면은 그 엉덩이가 빵빵 해가지고 뒤뚱 하면서 아주 덩치가 산나는 여장부. 그러니까 여장부. 그걸 짝지둥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인도 만만치 않은 짝지둥지 같은 몸매를 하여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은 여기서 여중호걸이라고 해서 여자 중에 호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 희세 아주 이 세상에서 없는 희세의 여장부였다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살다가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저렇게 구척장신이야.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여장부로 그냥 짝지둥지 해가지고 가면 그냥 뒤뚱 하면서 그냥 막 아주 다 휘저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 새 때리고 그냥 이고지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 시흥까지 왔겠어. 그래서 짝지둥지 하는 운매를 해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은 여중호걸의 별명을 듣는 철새 희세의 여장부였더라. 이와 같은 두 부처 사이에 뭐를 낳았어? 여기 써있잖아. 사남매를 낳게 되었어요. 이 사남매라는 글씨가
오늘의 천봉준을 있게 하고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니 사남매야. 놀라웠지? 이 사남매라고 쓴 거는 그냥 대한민국 통틀어서 여기 하나만 있어. 사남매가 그 어느 곳에도 경호선사가 사남매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 사남매를 낳게 되었으니 대사는 곧 둘째 아드님이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첫째 아드님은 다리 아파. 아이고 첫째 아드님 송투옥과 누구 플러스 밀양박씨, 그죠? 짝지둥지 여장부요? 둘 다 여장부, 남장부 여장부 해가지고 여기서 태허하고 경허인데, 태허의 어렸을 때 이름은 동석이, 경허의 어렸을 때 이름은 동욱이야. 나오나 모르겠다. 여기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동욱이와 동석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동방이야. 동쪽 나라야. 우동리. 그래서 그 경호선사가 저 신건기 써줄 때 동방에 힘입어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게 그 얘기예요. 거기가 동쪽에 해 뜨는 그쪽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우동리 동자, 그 다음에 동욱이, 동석이 아침 새벽에 떠오르는 그 해를 보고 했다 해서 동욱이잖아. 그리고 동석이고, 그리고 동이고. 동이. 자, 인간경허 일대 평전 다섯 번째 거. 부제사. 삼일 부제의 신기 유화. 예로부터 보통 범상치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 탄생부터 신이 아니라가 따르기 마련이듯 경허 역시도 신비로운 징조를 보이며 출생하게 된다. 하남 중원이 선사 경허대 화상 행장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선자는 틀렸네요. 먼저 선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선사의 그 선을 하는 선이 아니고 먼저 선 알지요? 선생님 할 때 먼저 선 해야 해. 이걸 쓴단 말이야. 먼저 선자를. 하남 스님이 쓴 그게 선사 경허화상 행장이야. 먼저 가신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사 경허화상 행장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태어나신 지 3일간을 울지 않다가 몸을 씻기자 비로소 울음을 터뜨리시니 사람들이 모두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남 행장에는. 이의 책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자, 대사는 거금 83년 전 철종 8년 정사 8월 24일에 전주서 탄생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사흘씩이나 울지를 아니하였다 한다. 이것은 그의 모친이 말년까지도 누구를 보든지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였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 모친이 말년까지도 계속 자랑을 한 거야. 우리 경허가 말이지, 동욱이가 태어날 때 3일 동안 울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틀린 게 있어요. 철종 8년 정사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유년에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하남 중원이 그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1857년생이야. 이렇게 되면 정사년은 1857년생인데 경허선사는 네, 아니 57년생이 아니다. 이거 지금 57년생인가? 뭐냐, 1849년생이죠. 기유년에 경허선사가 태어나는데 이거 1857년은 이게 한번 이거 찾아볼까? 이거 57년이 정사년인가? 철종 8년. 해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벗어나서 힘들어요. 57년이 뭐야? 사가 아닌데 용띠인데요. 사가 아니고? 그럼 57년 아니야. 저게 그럼 경어선사가 그 청계사에 출간 해가 1857년인데 철종 8년은 정사년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럼 몇 년이야 그게 철종 8년이? 1857년이라고. 맞아? 잠깐. 그렇다니까 내가 57년이라니까 1857년 정사년으로. 맞죠? 철종. 그러니까 1857년 왜냐하면 내가 1957년생이라 그건 잘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못돼 있어. 몇 년 차이가 나? 49년하고 57년이면 8년 차이. 잘못된 거죠. 라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사흘씩이나 울지 않았다 했죠. 그래서 이 철종 이거 문제 갖고도 내가 천자감에서 발표를 해요. 경어선사는 1849년생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걸 해가지고 이 방아남 스님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누가 그 뭐지? 서령화상 행장 그거 잘못됐다는 걸 내가 논문으로 다 써내. 46년생이라는. 그게 그거요. 46년생은 왜냐면 3년이 먼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또 말하네. 서령화상 행장이 1903년에 쓰여지거든. (1903년에) 이 서령화상 행장 때문에 그래요. 서령화상 행장에 내가 오늘 성걸어서 내가 늙었고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해가 1903년이에요. 그 내 나이 55세 쓰거든. 그런데 이 1903년이 55세야. 내 나이 55세.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기에는 서령화상 행장을 1900년에 저기 어디 저 밑에 어디지 거기? 남해에 거기 어디를 지나다가 용문사 남해 용문사를 지나다가 그 제자들로부터 이건 1900년이죠. 1900년에 남해 용문사를 지나다가 제자들로부터 서령화상 행장 좀 써주세요. 우리 스승 거요. 라고 해서 그거를 신청을 받았어. 그런데 경어선사가 안 써, 못 써. 그러다가 삼수갑산 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면서 그 퇴설당에서 서령화상 행장을 완성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서령화상 행장에 내 나이 55세라고 써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저기를 64세라고 주장하는 건 얘 때문에 그래요. 이때 써준 줄 알아. 1900년에 써준 줄을 알아가지고 1900년이 내 나이 55세라고 했으니까 그때로 계산을 하면은 3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46년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55세 때에 1903년에 해인사 어디서 퇴설당에서 서령화상 행장뿐이 아니야. 그 뭐죠? 그 뭐지? 그 정법안장 서령화상 행장 일제에 밀렸던 거를 다 정리해. 그때 저거를 안 써줘가지고 3년간 밀어놨다가 가기 전에 정리한다고 그걸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 55세가 1903년인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서령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받은 건 1900년이라 그때 완성한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래가지고 저게 1903년 서령화상 행장 완성했다는 내용도 여러 군데 다 써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하게 아주 그냥 평정했지. 그게 그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같은 귀여워. 김태읍 스님 귀여워? 뭐라고 써있어? 거짓말 같은 참말이다. 알았어요 스님.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뭐가 거짓말 같은 참말이라는 거죠?
모친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말년에까지 다 자랑했다 이 말이야. 우리 동욱이가 그때 태어났을 때 3일 동안 안 울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참으로 거짓말 같은 참말이다. 대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이상한 뭐가 있었어요.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한. 이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이 아니야. 안 울으니까. 3일 동안 안 울으니 우리 엄마는 그냥 암탉이 집안을 망한다고 나를 갖다가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운목에다 갖다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이게. 그래서 항상 그 말이 그 말. 암탉이 집안에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대요. 그래서 기적이 있더니 크면서부터는 하는 짓이 모두 엉뚱한 짓이요. 봐, 경호선사가 짓궂고 유머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욕 잘하고 욕 잘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짓이 모두 엉뚱한 짓이요. 어른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뭔지를 가졌어. 돈지를 가졌다면 돈지. 이 돈지가 좋아 나빠? 엄청 좋은 거죠. 돈지 가진 사람은 이미 보여? 달라? 사람이? 그거 가만히 보면 경호선사가 어릴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신기 유화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뭐지 이거? 3일 동안 무업으로 있는 것도 그렇고 돈지를 발휘했대잖아. 돈지를 가진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동이라고 불렀대잖아요. 신동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원각경을 통째로 외우고 화엄경 강의하라면 화엄경을 안 보고 통째로 외워? 그래서 왜 그거 했잖아. 효소사 가기 전에 월정사에 갈 때 그지? 일주일간을 대방광불 화엄경 7가지로 대방광불 화엄경 7개를 가지고 오늘은 대자만 가지고 해 강의를. 뭐도 되나 뭐도 돼요 뭐도 돼요 해가면서 해갖고 그 제목만 가지고 일주일 버텼대잖아요. 돈지를 가진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천석겁으로 대사는 천석겁으로 천석겁으로 담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담부한 가정에서 탄생하니 마치 행복이 이것도 재밌어요. 행복이 듬뿍 온몸에 쌓여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요. 천석거분의 집에서. 이처럼 경호는 전주에서 탄생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사흘씩이나 울지를 아니하였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한중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글에서도 보이고 또 선사경화상 행장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 경호는 어른도 따라가지 못할 돈지를 가진 주인공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모두 어린 경호를 뭐라고 불렀어? 신동이라고 일컬었다 하니 가히 일찍부터 경호의 비범함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제 5 원납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 뭔 너무 아름다운 명령에 돈 뜯어가는 건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까지 외척들이 그때는 막 세도정치잖아요. 특히 어느 세도정치 김씨가 다 세도정치를 했죠. 그래서 뭐 김씨가 다 전부 다 서원을 통해서 세력을 펼치면서 세도정치기가 이어지고 매관 매직 돈 주고 관직을 사요. 매관 매직이 성행하는 등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서 왕권은 세도가에 둘려 약화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에 흥선대원군은 세도가를 누르고 김씨들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서원을 다 철폐하죠. 몇 개 남겨놓고 다 철폐.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경복궁을 중관하자고 했어. 그럴 때에 그때 거둔 게 원납금이죠. 조선 말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급지경에 이르렀을 때 대원군은 국권을 세우고 나라의 위상을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수하게 되는데 이때의 비용으로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해요? 원납금.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 원자를 쓴 걸 누가 바란다고. 그지? 바라라 자를 써서 원납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호에 붙인 송두옥은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위의체
인간 경어대사 일대 평전의 원문을 살펴봅시다. 그러나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유수 부부 비하고 화성불 구열이라 하며 일출 수갱물이 그러니까 일출은 뭐예요? 해는 모름지기 다시 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월은 차오르면 월만기 복혈이라 달은 차오르면 반드시 다시 일그러진다라고 하시며 인생의 부귀와 수명이 우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뭐래요? 벽여 봉착밀이고 벽여 봉착밀 하야 타득자 이게 무슨 글자냐? 타득자 최자지 최하니 제보역 여시하야 자타 무수이로다. 재물은 재물자자죠. 타 무수인이라 하여 재벌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세상에 믿지를 못할 것은 뭐다? 그래서 뭐다? 세상에 믿지를 못할 것은 재보다 이런 얘기죠. 재물 보배다 이런 얘기요. 왜냐? 경어선사 아버지가 천석 거부였는데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천석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줄을 누가 꿈에나 생각하였으랴. 대원이 대감이죠. 이 대원이 대감이 뭐 했어요? 대원이 대감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경복궁에 새 대궐을 지으면서 그 돈들을 다 어디서 했어요? 육조를 좌우로 내려 세울 때에는 비난한 사람이 아니고 비난한 조정이죠. 그 비난한 조정에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한지라. 돈이 있어 없어 다 그냥 그 나라에 그 창고가 바닥이 나고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이 대원이 대감은 어떻게 했어?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끝끝내 이 경복궁 창건을 해요. 그래서 백개 무책하여 천하의 부호들한테, 부호가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이죠. 천하의 부호로 하여금 나라의 원납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이 거부들한테 돈을 걷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돈을 걷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누가 경어선사의 아버지 송두기가 거부야 아니야. 그래서 부호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그 원납금을 바치라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탁탁 긁어서 내니까 뭐만 하나 남더라. 꿀레방앗간 하나만 댕기고 그냥 쪽박을 차게 되는 거야. 경어선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병이 나갔고 우라병이 터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김태읍이가 이거를 너무 자세히 썼구만. 그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그 조선왕조 마지막 그 세기말적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육조에다가 다 이거를 명령을 내렸는데 돈이 없지 조정에는. 그래서 누구한테 걷어? 결국은 누구한테 걷어? 돈 많은 부호들 돈 내놔 이래가지고 나라의 원납금을 바치라는 아름다운 명령은 무슨 아름다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끊겠습니다.